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혼자 살면서도 뭔가 외로움을 타고 또 여럿이 살면서도 외로움을 타는데 우리가 혼자가 좋다. 군중 속에서도 또는 둘이 사는 상태에서도 혼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둘이 사는데도 혼자가 좋다. 결혼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만 해도 도시 장사 딸과 농촌 농부 아들이 만나서 여기 지금 혼자 자기 인생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 지게를 놓고도 우리가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옛날에 나무 하던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지게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장사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지게를 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지게를 직접 지고 일하는 부모를 본 것과 그 다음에 남이 지게를 지고 다니는 것은 또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지게를 놓고 저와 한 사람이 소통할 때 그 소통이 지게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자식과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식들은 할아버지가 평생 70평생 경운기도 운전 안 하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렇게 지게 지고 다니는 것을 어쩌다 한번 구경했을 따름이지, 제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거의 기억도 못하죠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지게라는 것이 환기하는 의미가 저와 제 아들과 제 한 사람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30여 년 가까이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힘들죠. 지금은 근데 그 소통 갭이 훨씬 커졌잖아요. 뭐 영상 매체도 많이 생기고 문화도 훨씬 발전하고 교통문화가 그렇게 발전함으로써 한 가지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둘이 같이 살아도 소통 못할 요인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소통하려면 이제 서로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의미의 폭을 좁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구력이 필요한 일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절제력은 또 떨어지잖아요. 참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요즘 둘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뭐랄까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고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학 내일이라는 그 잡지에서 보니까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했는데 비혼 가능성에 대해서 53%나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내가 미혼이 아니라 아예 결혼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한 사람도 소통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아예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속에 살면서도 나라 전체가 국가 하면은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유사가족이 돼 있죠. 비슷한 가족처럼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부 다 고모요, 누님이요, 삼촌이죠. 그런데도 소통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 둘이 같이 살아도 혼자 있을 때가 편하고,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도 부모들이 피서를 가면 부모 없을 때 그때가 피서죠. 집에 있더라도 자기 혼자 자유롭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안 들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피서죠. 그때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부모 안 보이는 그 세계가 피서지요. 부모 안 보일 때가 그때가 피서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뭔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서도 소통을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소통 도구가 많고 소통 방법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모순이죠. 교통통신은 발달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불통 먹통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를 다녀야죠.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불통을 맞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무시하죠. 그 사람과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랄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높이 살 생각을 해야 되고, 적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그 다음에 공감을 하든지 아니면 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대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물이 흐르듯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을 않고, 그 다음에 경쟁한 사람이 부당하게 진급을 했다든가 부당하게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죠. 둘만 있어도 그래서 남과는 이 그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문을 묶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 아줌마가, 안면 있는 아줌마가 타더니 요새도 신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문을 무려 7가지나 봅니다. 지방지도 보고 중앙지도 보는데, 인생 성형가로서 현실을 읽으려면 신문을 봐야 되고,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읽지는 않지만 그 신문의 이면을 읽어야지만 그 팩트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문을 읽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신문을, 이 잉크 냄새 나는 신문을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대학생들도 아마 50명 있으면 신문을 읽는 사람보다는 거의 다 인터넷에서 읽을 겁니다. 그게 경향이죠. 그게 경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저처럼 신문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두 개가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개 보면서 견뎌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읽는데 마치 원시인처럼 생각하니까, 요즘도 신문이 이렇게 뭐랄까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요즘도 옛날처럼 이렇게 신문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그 규정을 해버리니까, 판단해가지고 요즘 신문 읽는 사람은 참 시대 뒤진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난 몇십 초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한평 남짓한 그 엘리베이터 공간이 굉장히 더 좁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은 어디로 둬야지.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드름도 짜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머리도 만지고 그러는데 같이 있으면 당장에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의식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남자 여자일 때는 서로 더 잘 보이려는 측면이 그렇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이 힘겨루기를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더욱더 어찌 보면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인 가족끼리 더 갈등이 심한 거죠. 왜냐면 가족은 당연히 이 말을 알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오해를 하더라도 참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이 한 해에 한 500여 건 안팎 나는데, 가족 간에, 그것도 특히 부부 간에 나는 살인사건이 그의 한 3분, 한 5분의 1? 20% 안팎이고, 특히나 대부분이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인데,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 고씨 사건은 여자가, 그것도 단기간에 아주 흉악하게 일으킨 사건이다 해가지고 그 살인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대체로는 남자가 여자를, 그것도 가족 내에서 살해하는 게 아주 많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사랑할 사람이 모인 곳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갈등할 때는 아주 극악무도한 관계로 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남과는 어때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체면 생각해서 그냥
웃어 넘기고, 또 침묵, 좀 어설픈 침묵, 조금 어색한 침묵이긴 하지만 그냥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데서는 그걸 제가 제대로 바로 못할 때, 밖으로 표출을 못할 때, 그럴 때 찾는 게 뭡니까? 이를테면 자연이죠.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는 프로가 이 중년들한테 인기도 있지만 대개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그러죠. 왜냐면 여자들도 남자들한테 억압받으면서 유리천장 있는 이 또 여자들끼리 또 경쟁하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갈등하면서 바깥에서도 갈등하면서 그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곳. 그래서 도피가 됐든 동경이 됐든 자연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은 우리에게 뭔가 위안을 주는 곳. 그 고려시대 청산별곡처럼 사흘이랐다 청산에, 지금은 혼자서 사흘이랐다 어디에? 자연에.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저 의연한 산 밑에서 강변에서. 그처럼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우리의 이 인간 공간, 이 세속, 그것과 벗어난 나와 친할 수 있는, 내가 혼자 살아도 내 뜻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충전시켜주고, 내 스트레스를, 트라우마를 완전히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 모성애 같은 곳, 그런 곳으로서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년 남자들이 이제 더 많이 자연에 가서 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건 패배다, 정신적 합리화다, 도피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자기 책임성 없는 곳, 거기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세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정말 피곤하게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혼자가 좋은데 더욱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이 배경이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근데 용기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스스로 먹거리를, 밥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벗어나서 자연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방송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내 애들 다 키워놓고, 언젠가는 정년 퇴임한다며, 언젠가는 주말이라도 그렇게 자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남녀노소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속에 이 외국인까지 들어와 가지고, 또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큰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방송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제 팬이 저를 이렇게 열악한 방송인데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신생 방송으로서 미약하지만 제 진정성을 알아주면서 저를 키워주려고 이렇게 경청해 주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속세에 묻혀 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유교가 들어온 이래로 남자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부족국가 시대, 한자가 전래된 이래로 남녀차별은 존속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서고금에 누가 기득권을 내려놨습니까? 기득권 내려놓은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 그 중에서도 남자들이 유난히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죠. 자기들이 남자들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했고, 또 장유유서다 해서 젊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은 그 페미니스트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변하는 그쪽에서도 특히 남녀가 평등한
그런 문화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 남자들이 딱 거머쥐고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내놔라 하고 여기저기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이제 봐라 여경들 시원찮지 않냐, 여군들 시원찮지 않느냐, 여자들 대통령까지 해 먹었지만 봐라 임기도 못 차리고 그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리지 않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싸잡아서 여자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깔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젊은이, 그 다음에 여자들 굉장히 그 힘이 세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되게 고시원, 요즘 고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사, 자살, 고독사, 이게 3배 내지 8배가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특히 자살사나 고독사하는 사람들은 유서도 거의 안 남깁니다. 10중 8구는 안 남기는데 남긴다 하더라도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라. 장례비는 방바닥에 있으니까 그거 유서 발견하는 사람이 장례나 제대로 지내다오 하고 벽지 쭉 찢어서 노트 쭉 찢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가족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고독하게 지내는 거 이게 차라리 낫다. 내가 죽을 때까지 화해할 수 없다. 아비를 그렇게 생각해, 남편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끝까지 그 자기 가부장권을 지켜주지 않으려는 그런 가족에 대한 서운함, 그걸 토로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게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살아있을 때도 아플 때도 요양원병원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족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연락할까요? 하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짐이 안 되려고 마지막 가는 길에 또 자녀한테, 다른 가족한테 이렇게 짐 되지 않으려는 뭐 그런저런 여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자기 그 자존심이랄까, 가부장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그렇게 그 변하지 않으려는 거, 그리고 변하면 좋으니까 여자들이 변하려는 거 서로 이해는 합니다. 또 어찌 보면 남자들은 조금씩 주면서도 굉장히 많이 주고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차지했는데도 더 평등해져야 한다고 하는 이 완급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과 강자와 약자의 차이니까요. 그런데 여자들이 나이 들수록 이제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옛날에 대한 어떤 그 감정, 여자는 특히 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부모 세대에서 받은 그런 어떤 것까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잘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옛날 선인들이 잘못하는 언제까지도 남자들이 좀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옛날 그 자기 선인들, 웅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참아왔던 그것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이 완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역시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황혼 이혼할 때 더 많이 욕을 하잖아요. 남자한테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자유다. 나는 이제 경제력, 당신 퇴직했으니까 이거 연금 반 나눠주라. 나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살고도 남는다. 그리고 나는 자식들도 내 편이다. 이제 이런저런 믿음이 있고, 나는 또 오래 살 자신 있고, 친구들 많다. 당신들 삼식으로서 여기서 새끼 먹는 거 나 그것도 귀찮다. 이것저것 차원에서 여자들이 또 나이 먹을수록 혼자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도 중년들도 나이 들어서는 남자는 좀 패배하면서도 자존심 자기 지키려는, 자기 권위 지키려는 차원에서, 여자들은 이제 해방되려는, 자유를 추구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찾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혼자가 좋아 하고, 명절에 모여도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만일 모여있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접선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나는 내 라인을 찾는다, 나는 내 접선을 찾는다, 나는 내 말 통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 하는 차원에서 같이 있어도 혼자 사는 셈이 되고, 혼자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면 말할 것도 없이 혼자가 좋고, 이게 오늘날 어떤 그런 차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살면서 사실은 자기 인생만 제대로 향유하면 괜찮죠. 본전 인생만 하면 되죠. 근데 본전 인생을 하려면 자기가 오기 전보다도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태적으로는 1.8명을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만나서 2명을 낳아야 하는데, 자기 밥벌이 하고 노후장만 하고 자녀들 독립하게 하는 거, 평균 인생, 본전 인생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혼자 살려면 어찌 보면 이 본전 인생을 하고 가야 지구에 부담을 안 주고 가는 것인데, 그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혼자를 좋아하는지, 왜 혼자가 좋다고 외치면서 그 군중 속에서도 혼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가 좋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조사해봐도 마음을 열 사람은 또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에서 자녀들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집에서 남자들이 조금 양보하고 여자들도 조금 참아서 이렇게 조율을, 완급 조절도 하고, 서로 조금씩 변해서 가족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지는, 진짜 유사품이 아니라, 사이비가 아니라 이 정통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사가족이 아니라 정통가족,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나라에서 가족까지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회가 되려면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혼자를 좋아하는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의 욕망은 무언가? 그렇다면 남자들이 좀 더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가부장적인 것과 금전적인 측면에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건 뭔가? 그리고 부모라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통제한다고 싫어하는가? 그 마음속을 좀 들어가 보려면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부모를 비판하더라도 화를 안 낼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부모로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자녀가 비판 안 하더라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그런 경청력을 가진다면 가족이 좋아지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도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예, 정영기 TV의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